한국 사람들이 좀 안 된 게 있어요. 베스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냥 여지없이 날개를 꺾어요. 아닙니다. 온리예요, 온리. 나는 베스트완이 아니에요. 나태주는요, 베스트완이 아니에요. 저는요, 온리완이에요. 오직 하나. 부디 베스트완으로 고달프게 살지 마세요. 그거 벗어버리세요. 온리완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다. 당신의 하루 아침이 온리완이다. 그러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중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부디 베스트완 그거는요 불행의 시초예요. 내 자신이 가득하다. 내 자신이 아름답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저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님의 시가 특히 지금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시이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10대 독자가 97%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지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번아웃 나도 겪어봤어요. 그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래요. 한국의 젊은이,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 모든 사람들은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달리고 있으면서도 더 달리라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꾸라지기 직전이지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잘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꼭 잘해야 되냐고. 꼭 1등 가야 되나요? 나는 1등 병자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1등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거 불행한 일이죠. 아니 2등도 괜찮아요. 나태주의 시가 왜 이 시대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느냐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태주 저 자신이 메이저가 아니에요. 책 팔리는 데는 메이저지만 인간적으로 삶을 볼 때 메이저가 아니에요. 자동차 없고요. 큰 가방 메고 다니고요. 여전히 버스 타고 다니고요. 택시 타고 다니고요. 1억 정도 되는 아주 40년 50년 되는 낡은 아파트 살지요. 마이너예요. 근데 그 마이너는 저 자신이 다른 마이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바닥인 사람이 바닥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수위가 맞아서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날 작가들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스러운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배척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성스러운 척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당신하고 비슷하다. 당신 옆에 있다. 지금 같이 가고 있다. 당신 형편이나 나나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백팩을 메고 여기까지 5층을 올라왔다. 아니 아까 선생님 백팩 엄청 무거우시더라고요.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아, 가벼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이 명사형, 대명사형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 보다 많이 형용사와 동사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무게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요 헐 대박이 문제예요. 좋은 거 대박, 나쁜 거 헐 두 개밖에 없어요. 헐 대박. 그 중간에 아주 조밀하게 아주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두 개로 퉁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헐 오늘은 망했어. 대박 오늘 좋았어. 아니죠. 좋으려다 마른 날도 있고 안 좋으려다 좋은 날도 있고 조금 좋은 날도 있고 중간에 헐 대박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동사, 형용사, 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언어 발달하는 과정이 그래요. 명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발전하고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이가 먹으면 부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발달을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는데 노인이 되는데도 그냥 헐 대박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좋았다. 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고마웠다. 뭐 이렇게 좀 중간에 형용사 부사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게 방법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헐 대박. 그리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닌데 한병철 제독 철학가가 한 소리인데요. 정보하고 지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보는 홍수가 나서 막 흘러가는 한강물이 넘칠 때 그 물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빠져 죽죠. 그런데 지식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그 식수통에 들어있는 식수나 샘물이에요. 그야말로 생명을 줄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맑은 물이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지식인 줄 알아요.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식이 지식이고 정보가 정보죠. 오해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나의 시에게 한때 나를 살렸던 누군가의 시처럼 나의 시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도 살려주기를 바란다. 나태주 나의 시에게 중. 나태주 시인은 평생 그 마음으로 시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마음을 3권의 책에 나눠 담았죠. 청소년에게는 나를 사랑하라고, 청춘에게는 나 자신을 알라고, 그리고 마흔에게는 이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라고. 그의 시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나의 시에게에서 했던 말처럼요. 분명히 선생님께도 선생님을 살렸던 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죠. 어떤 네, 시였을까요? 있죠. 저는 15살 때 시를 처음 쓴 것 자체가 살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아까 대수발에서 그때 쓸 때 어떤 여자가 나를 버려줬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동급생이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3년 동안 쳐다보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공부가 꼴찌가 됐고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시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내가 했고요. 시를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시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바소에 붙었던 시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이 쓴 시인데요. 나는 그 시가 너무 좋았어요. 윤동 선생의 시 보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에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시도 나를 살린 시이고요. 그 외에도 아주 많죠. 그래서 그런 시들이 나에게 꾸겨진 마음을 펼쳐줬고 우울한 마음을 밝게 해줬고 조급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려줬고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가 나를 살린 것처럼 이제 내 시여 부탁한다.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좀 살려라. 마지막 말씀이 너무 뭉클한데 저는 시나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계발서라는 장르는요. 음식으로 치면 밀키트 같은 거예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나태주의 인생 시집 1은 참 잘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2번째 책이 나도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네. 그다음 3번째 책이 다만 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3번째 책은 이제 제 또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책이어가지고 더 애착을 갖고 봤는데 이 시집을 읽고 났을 때 느꼈던 이 마음속의 울림 다만 너이기 때문에 중에서 40페이지에 낙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50번 읽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낙타.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어린 낙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날마다 낙타를 몰고 세상 속을 걸었다. 타박타박 모래밭 먼지와 바람의 길이었다. 덜어는 한 모금의 물이 아쉬웠다. 내가 낙타였으므로 한 번도 낙타 등에 올라가 본 적은 없고 누군가를 태우거나 무거운 짐짝을 올려놓고 걸었다. 가장 많이 올려놓았던 짐짝은 막막한 슬픔과 대책 없는 그리움이었다. 무엇보다 그 짐짝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번번이 쉽지 않은 일, 내려놓으려고 하면 막막한 슬픔과 대책 없는 그리움은 살을 파고들었다. 오늘도 나는 짐짝을 가득 싣고 세상 속을 떠난다. 다만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라고 이렇게 써주신 시인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지금 그 예. 낙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읽으면서도 낙타는 천적을 피해서 사막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더 무서운 천적을 만났어. 인간이라는 천적을 만났어. 그래서 낙타는 죽기 전에는 편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막에서 돌아오려면요, 낙타 엄마가 보는 데서 낙타 새끼를 죽여서 거기다 묻는데요. 왜 그렇게 하죠? 사막이잖아요. 네. 길이 없잖아요. 예. 근데 갔다가 와야잖아요. 그 낙타한테 내 새끼를 묻은 데를 알려주는 거야. 아, 그리고 그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타가 그 자리로 돌아온대. 자기 자식이 묻힌 곳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낙타가 아닌가. 근데요, 내가 낙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 좋다. 내 짐짝 이거 내 거 그냥 걸어가지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너도 낙타야. 가자. 가. 괜찮아. 나 힘들어. 너도 힘들지. 그래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3부작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책 다만 너이기 때문에까지 나왔습니다. 세 권의 시집을 출간하시면서 독자분들께 선생님께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요 운이 좋았어요. 네. 가난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큰아들로 태어난 것도 운이 좋았어요. 이름이 태주인데 클 때자 기동주 되게 기분 나빴어요. 키도 작고 몸이 약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큰 기둥 노릇하는가. 근데 그냥 달고 사는 것도 좋았어요. 나는 선생님 안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교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을 벗지를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나도 도시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공주 시골 거기서도 또 시골 구석진 데서 사는데 뭐 그것도 좋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았고 우리 딸 아들 딸도 좋았고 특히 내가 좋았던 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7살 6살 때 한글을 터득해서 지금까지 82살까지 글을 쓴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좋다란 시예요. 좋다. 나태주.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답니다. 더 없어요. 근데 고쳐볼까요? 싫다. 나태주. 싫어요. 싫다고 하니까 나도 싫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디 이 영상 보시거나 가능하면 좋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러면서 더욱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보면서 나태주 선생님 같이 유명한 그런 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면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안 된 게 있어요. 베스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냥 여지없이 날개를 꺾어요. 아닙니다. 온리예요. 온리. 나는 베스트완이 아니에요. 나태주는요. 베스트완이 아니에요. 저는요. 온리완이에요. 오직 하나. 부디 베스트완으로 고달프게 살지 마세요. 그거 벗어버리세요. 온리완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다. 당신의 하루아침이 온리완이다. 그러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중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부디 베스트완 그거는요 불행의 시초예요. 내 자신이 가득하다. 내 자신이 아름답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저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요 작년에 8,000페이지짜리 전집을 냈어요. 네. 근데 이 전집이요 얼마나 무거운지 나도 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걸 누가 읽을까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집을 분해해서 청소년, 여성, 그다음에 40대 인생 이렇게 세 파트에 오늘날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나누어서 좀 주고 싶다 해서 김혜원 작가하고 저걸 기획해서
냈는데 출판사분들이 아주 저 책을 혁신적으로 잘했어요. 모든 예술은 시각과 청각이라고 그랬어요. 시각과 청각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미술 작품하고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면 예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학이 예술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문자를 해독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감해야 되고 뭐 이런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줄 건가? 그럴 때 음악이 붙으면 노래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붙으면 시화가 되는데 이번 저 책은 서양의 아름다운 그림 좋은 그 화가들의 작품을 시하고 뭐 가까운 작품을 묶어서 시화집 아니면 그림책 화집처럼 냈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 보는데 특히나 이런 그림 보면 여행 온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어서 네, 네. 예.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고답적이고 건너가기 어려운 다리를 그림이 가깝게 안내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페이퍼북이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너이기 때문에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시 한 편을 직접 낭독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옥천에서 하는 정지용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또 용케 읽어달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꽃 나태주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근데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오늘 우리는 80년의 삶을 살아온 한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을 오래 견뎠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지쳐서야 비로소 그의 시가 필요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예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다만 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건네는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